코 수술의 재료로 쓰이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되게 이렇게 약간 뭐라고 할까, 이렇게 그릇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코끝에 탁 얹어 놓으면 딱 맞아요, 코끝 모양이랑. 코를 상담 다니면서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어디는 뭐 원장님이 뭐 늑연고를 쓴다더라, 어디는 원장님이 뭐 귀연고를 쓴다더라, 여러 가지 재료를 가지고 어떤 게 좋네 마네 말들이 많아요. 그죠? 그냥 이것만 알면 돼요. 내 거 쓰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내 거 쓰면은 뭐든지 다 써도 상관없어요. 대신 그 재료, 귀연골, 비중격연골, 늑연골, 그거를 어떻게 잘 조합을 해서 만드느냐지, 내 거 이외에 다른 걸 써서 하는 거는 내 거 쓰는 것보다 좋을 수는 없어요. 단 저 같은 경우에 콧대는 실리콘을 사용합니다. 콧대는 나이가 들어도 늙지 않아요. 변형이 일어나면 안 돼요. 그죠? 물론 연골도 사용할 수 있겠지만 연골은 이렇게 콧대 모양을 매끈하게 쓸 만큼 충분한 양을 구하기 어렵단 말이죠. 일부 병원들이 늑연골을 사용해서 콧대에다가 대는 경우가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깎는단 말이죠. 매끈할 수가 없어요. 실리콘 굉장히 매끈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코끝 같은 경우는 거의 귀연골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귀연골은 되게 말랑말랑하고 비교적 소프트한 재질이에요. 이렇게 구겨놔도 원래대로 복원될 정도로 탄력도 좋단 말이죠. 그리고 귀연골을 넣었다고 녹아서 없어지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평생 가지고 있는 물질인 거죠. 귀 모양 자체가 이렇게 그릇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코끝에 탁 얹어 놓으면 딱 맞아요, 코끝 모양이랑. 그래서 모양적으로 굉장히 이득이 있다. 두 번째는 표면이 매끈하기 때문에 코끝에 대더라도 울퉁불퉁하거나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코끝 같은 경우는 귀 연골이 아주 좋은 재료라고 할 수 있겠죠. 비주, 기둥에 힘을 주기 위해서 얇고 곱고 튼튼한 조직이 필요하다. 그죠? 보통 이제 비주를 세울 때 비중격 연골을 쓰고, 합성 재질은 빼겠어요. 제가 매드포라든지 여러 가지 제품들은 빼고 귀연골도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늑연골도 쓰게 되겠죠. 대표적으로 비주를 세우는 본인의 조직은 그 세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도 초창기에 코 수술을 할 때 귀연골을 떼어서 비주를 보강하는 데 썼었어요. 근데 하나로 되니까 너무 얇아서 접어서 두 겹으로 해서 됐던 경험이 있습니다. 귀연골 같은 경우는 쉽게 힘을 줘도 다 접힌단 말이죠. 그래서 비주를 세울 때 귀연골을 사용할 때는 두 겹으로 한다든지 다른 보강제를 댄다든지 해서 눌려서 휘어지는 현상을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그죠? 그 다음이 이제 늑연골인데요. 늑연골은 변형을 가하기 위해서 깎는다든지 이런 행위가 들어간다. 그 과정에서 모양이 틀어질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비중격 연골에 비해서 튼튼하지만 아주 얇게 만들 수가 없어요. 얇게 깎으면 부러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늑연골을 쓰는 경우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이 좀 두꺼운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 미용적으로는 그렇게 유리한 면은 아니다. 튼튼하긴 제일 튼튼하지만, 그러면 비주에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재료, 비중격 연골이죠. 비중격 연골은 귀연골에 비해서 얇고 얇은데도 되게 버티는 힘이 좋단 말이죠. 얇기 때문에 비주가 커진다든지 다른 미용적인 관점에서 해치지 않으면서 충분히 곱고 딱딱한 성분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환자분들한테 기본적으로 비중격 연골로 비주를 세운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세 가지 경우에는 비중격을 쓸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이미 없는 경우, 손상된 경우. 두 번째, 많이 변형이 돼 휘어져 있거나 뭐 비중격 망곡증 굉장히 심한 경우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너무 얇은 경우죠. 그래서 비중격 연골을 1차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늑연골 같은 경우는 비중격 연골을 사용할 수 없을 때 기증받은 늑연골이든 본인의 늑연골이든 선택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겠다. 그죠? 수술을 끝내고 나서 환자가 어떤 걸 썼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성형외과 전문의는 알 수 있는데 일반인들은 모를 가능성이 많죠. 경험이 많으면, 저 같은 경우는 코 이렇게 만져보고 흔들어 보면은 진짜 어떤 경우는 뭐 필러를 몇 번 맞았는지도 알 수도 있고, 필러 질감도 다르니까 그것도 알고, 뭐 매드포 썼는지, 심지어는 몇 년 전에 코끝에 하이코 미스코 넣었다 이런 것도 만져지고. 그러니까 그거는 일반인들은 알긴 좀 어렵죠. 코도 비중격을 중간에 떼면 나중에 만져보면 그렇죠. 근데 비중격을 뗀 자리까지 손가락이 들어가서 만져지기가 쉽지가 않죠. 저 안에 있으니까. CT를 찍으면 비중격이 있다 없다 이런 거는 알 수가 있죠. 근데 일반인들은 이거 만져가지고 이렇게 알기는 쉽지는 않죠. 자, 이렇듯 어떤 재료를 쓰느냐 이것보다는 내 거라면은 어떤 걸 써도 상관은 없다. 하지만 그 재료의 특성에 맞는 적합한 장소에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수술도 마찬가지겠지만 훌륭한 의사 선생님을 만나는 게 코를 성공하는 가장 큰 좋은 비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